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차이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평안하셨습니까? 오재임 MC 배우 송건호입니다. 늘 활기찬 얼굴로 함께 해주시는 통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탈북 가족의 또 새 얼굴이 있으시죠? 맹효심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효심입니다. 2018년도 량강도 해산시에서 탈북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엄청 애띄어 보이셔요. 너무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나이가? 25살입니다. 와, 25살이죠. 아니,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잖아요. 네. 그죠? 아니 지금 선배님이 네. 같이 25살 목소리를 내신다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안 맞아, 지금. 25살이에요. 반가워요. 아니 여기 오신 모든 네. 탈북민들 그렇겠지만 네.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특히 효심 씨는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 있을 때 소아마비라는 병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탈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3명이서 같이 탈북하신 거예요? 엄마, 네. 아빠, 효심 씨? 네, 근데 맞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업고? 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산 넘고 강 건너서 바로 가족과 함께 손잡고 그것도 어머니를 업고 오신 거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그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모습은? 아빠가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내가 좀만 더 컸으면 그래 좀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부분을 못했던 부분이 엄청 많기에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한 부분이. 아니 죄책감 들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 같이 와주셔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없는 것 자체가 힘드신데 그 어떻게 업고 오시는지 참 궁금해요. 계속 업고 오셨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포대기입니다. 애기들 없는. 네, 맞습니다. 애기 포대기를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쉽게 탈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애기는 애기 포대기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좀 맞춤형 아예 포대기를 제작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래도 물론 편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탈북을 하게 아니,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아버지께서 그러면 업고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 내려오시는 동안 내내 업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탈북하는 그 과정을 모든 그 과정을 다 업고 다니신 거죠. 야, 이게 맨몸으로 걷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절벽 올라가고 정글에 치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경비를 안 서는 거예요. 맨몸으로도. 그거를 50km 된 사람을 업고 간다는 게 야,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게 사랑의 힘이다.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간절함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던 우리 맹효심 씨의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기다려줘요. 네. 네. 역시 오늘도 주제 한번 알아봐야죠. 봐야죠, 그죠? 봐야죠. 자, 네네. 남북극장입니다. Ready, go! Ready go, ready go. 안녕, hi, 천정. How are you? 요즘 어때요? What are you doing now? What? Oh, sorry. 나 지금 귀에서 피나. I'm sorry. 누가 좀 상태 좀 알려줘요. 지금 sorry.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아니 오늘은 또 왜 이러는 거야? 대뜸 영어를 씹으러 쌌노. 아니, what 씹으러? I don't know. 씹으러 no. 요즘 우리도 해외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영어를 좀 잘해야 돼. 똑바로 말해.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그렇지. 우리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야, 나도 이제 영어 공부는 아글타글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아니 북한에도 지금 영어 열풍이 어마어마한다고 하던데 우리 또 상태까지한테 이렇게 열풍이 왔구만. 맞아. 아주 열썩보드라지야. 그래. 요즘 북한에서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있대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핫뜨거 북한의 외국어 열풍. No, 듣고 one more time, okay? 3, 2, 1.
Thank you for 람보국장. 네. 자, 오늘도 정말 특별히 또 재미있는 영어 연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혹시 눈치채셨는지 우리 탈북 가족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네. 열성 뽀드라지라는 열성 거 뽀드라지. 있잖아요. 네. 보더라지. 네 열성도 참 뽀드라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열성이 엄청나게 넘치다라는 거예요. 아, 열정 넘치다고. 열정이 대단하다. 뽀드라지아가 혹시 뽀드락지? 뼈르지인데 뼈르지. 이게 그쵸. 그러니까 얼굴에 뼈르지가 나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만큼 그 열성이 눈에 튀게 보이면 열성 뼈르지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글타글 아글타글 진짜 예. 아글타글하게 한다. 네. 악착스럽게 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억척스럽다. 예. 억척스럽다. 뭔가 열정을 뿜뿜할 때 눈이 이글이글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아글타글. 아글타글. 이글이글.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으네요. 네. 그럼 우리 두 가지 또 단어를 배웠습니다. 확실히 이 북한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또 친숙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맞아, 올 건데 맞아. 네. 오늘 또 우리 상태 씨와 선정 씨가 엄청 이렇게 막 굴려서 사실 그래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얼마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켰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필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 영어 교육이 엄청나게 열풍을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미국은요, 미제 승량이라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제 승량이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적대심이 엄청 강한데 1990년대 그때는 제1외국어였을 거예요. 러시아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떠한 그 계기가 있어서 러시아어를 하게 됐는지 우리 하윤 씨? 예.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에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이 러시아가 엄청난 성장세가 있어가지고 다 러어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그 중학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이게 외국어가 들어가는데 제가 94년에 중학교 딱 1학년 올라갈 때 영어반하고 러어반을 갈라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쭉 올라올 때 6개 반인데 저희 학년 위에 학년은 몽땅 러어반이었어요. 러시아어반. 그리고 딱 한 학급만 영어반이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뭐 러시아어 배운다, 영어 배운다 이런 어떤 그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저희가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94년에 이 6개 반 중에 5개 반은 영어반인데 1개 반은 러어반이다라면서 아주 무작위로 개인이 의사 따위는 없습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학교가 6반을 러어반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동유럽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러어는 이제는 돈은 쓸모없다라는 어떤 인식이 일반 사회도 팽배했고 교육 부분에도 확실하게 이게 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러어반을 줄이고 영어반을 많이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풍조가 그때부터 확실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때부터 영어반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부터 그럼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러어반에 있는 애들도 대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 가면 2외국어 무조건입니다. 필수가 1외국어, 2외국어가 전공 필수처럼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러어반에서도 우수한 애들이 대학교를 오면 러어반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때 ABCD부터 하는 거야. 타격 입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엄청나게 좌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럼 하윤 씨도 러시아어를 아, 저는 다행히 네. 영어반이었습니다. 영어반이었어요? 네, 저는 다행히 영어반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북에서 영어 교육이 이렇게 강조되기 시작한 걸 보니까 북에서도 아마 이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우리도 같이 나가자 뭐 그런 그랬겠죠.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이 자본주의의 경제가 완전 확산되면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영어가 대세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북한은 이 영어를 배울 때 발음이 다른식 발음으로 배우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국식 발음으로 배워요. 네, 그래서 영어는 미국의 언어다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네. 영어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말이다 그냥. 예, 맞습니다. 네. 자존심을 지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영어를 참 배운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북한은 항상 미국 놈 양코백이 때려잡자 그렇죠. 이러는데 승향이 또 여러분 다 생각나죠. 영어 교과서에 항상 제일 앞장 본지면 뭐합니까? 조선혁명의 뭐 계승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네. 미국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영어, 그 나라의 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투쟁의 이
그 발전도상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은 적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혁명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놈 양코백이고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김일성의 말씀을 딱 얹고 어떤 성경의 구절처럼 제일 앞장에 김일성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는 것도 조선혁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영어를 가르칩니다. 포장을 그렇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대외 선전 매체를 보니까 평양의 유치원에도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아이들이. 선전에. 요즘엔 정말 유치원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평양의 여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조기 교육을 북한에서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미국 욕하고 또 미국 뭐 음악도 못 듣고 막 다 자기네들이 커트 시켜놓고 이제 영어를 배우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너무 모순 아닌가요 이게? 모순이죠. 달러도 너무 좋아하고. 애들 반응은 어때요? 이걸 갑자기 어느 날 러시아어를 하다가 영어를 딱 했을 글쎄요, 때. 저는 또 2000년대부터 직접 접한 세대라서 막 그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어를 배워도 러시아어를 나가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나가면 나가질 이미 다 못하니까. 네, 그죠? 근데 나간 사람도 러시아어로 세계 나가서 교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소비에트가 다 망했는데 뭘 다 영어를 쓰니까 그렇게까지 막 거부감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영어 추세가 됐다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질문인데 네. 콜라라는 단어 같은 것도 써야 되고 네. 그럼 영어 교과서에 당연히 그 표현들이 쓰여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영어를 써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영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프로그램. 네, 그 수학 배울 때 시누스, 코시누스, 탄겐트 배웠죠. 그런 거. 네. 아, 뭐 좀 리누스 다르네요. 리누스 체계 뭐 이런 거 다 영어로 써야 될 거는 씁니다. 플러스 미누스. 아 뭔가 다르다. 그 대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네. 아 그러니까 북한식 영어를 또 너무 웃긴다. 완전 영국식도 아닌데. 예. 그러네요. 완전 영국도 아니다. 마이너스는 미누스. 확실한 건 워터라고 했던 건 확실했어. 워터. 근데 맞아요. 이렇게 워터. 영어 교육을 하면서 네. 제가 북한에서 이런 교재를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교재는 현지화가 잘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쓰는 문화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북한 아이들이 그 교재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름 외국어 그 출판사에서 자신들의 그 국내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문화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거, 맥도날스나 그다음에 샌드위치 같은 게 나오는데 뭐 무슨 스미스 씨는 뭐 샌드위치를 뭐 아침 식사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앉아서 먹었을 때 그 샌드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샌드위치가 어떤 겁니까? 전 계속 압니다. 물어봅니다. 고기 겹빵 아닙니까? 고기 겹빵 아닙니까? 남색겹빵입니다. 남색인가요? 남색겹빵. 나 뭐 하나 배운 것 같았는데 다 틀렸어요. 네. 겹빵은 맞았어요. 남색이. 겹빵. 샌드위치가 뭔지를 먹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샌드위치가 뭡니까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외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을 받아본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거 도대체 어떤 음식이야? 그런 어떤 미약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문화적 경험이 약한 거니까. 그죠? 우리 고1 때 넘어온 효심 씨도 기억나요? 영어 배우면서? 네,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긴 했거든요. 북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영국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터, 워라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근데 솔직히 학생들은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물론 학교에서도 영어 말하게 돼 있고, 이렇게 대회 같은 걸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학생들이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한번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고등학교 이거 내가 졸업할 배워서 때까지 뭐해? ABCD 나라도 마지막에 J까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애가 답안 써요. 그러면 ABCD, EFG 마지막에 응응응응응응. 그러니까 ABCD 그 알파벳 순서도 모른다고요. 마지막에 G로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서 그냥 응얼응얼. 그건 좀 심각하다. 반에서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저 그거 전문이었는데. 그러면 응얼응얼만 하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소연 씨는 네, 넘어갔지. 마지막에 Sing with me
약간 북한 지역마다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평영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끝까지 배우셨어요? Z까지? 저까지 했고 저는 뭐 운동선수였으니까 네, 그 정도로 공부를 막 열심히 해보지는 못했지만 운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평양의 뭐 일고등이나 그리고 좀 좋은 학교들에 가면 영어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도 해외 나가기 전에 유럽에 나가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름 잘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미국의 문화나 그들의 발음이나 그들의 네. 뭐 옛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언어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해외 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누구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통역으로 나오신 분들도 그래요. 통역으로 나와서 저희가 비즈니스 파트너랑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데 북한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약간 북한에서 배웠던 그 영어를 하는데 외국인이 계속 sorry? 이분은 땀 흘리고 있고.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저는 아직도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영어 교과서를 딱 받아보시면 첫 장을 펼치면 만경대 고향집이 나오면서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어로. 아직 ABCD를 배우기 전에 그 다음 장을 펼치면 정일봉 귀틀집이 나오면서 위대한 뭐 김정일 원수님은 뭐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펼치면요 회룡 고향집이 나면서 불려불굴의 공산주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를 따라 배우자. 이게 영어로 되는데 ABCD를 몰라도 이걸 외우고 이걸 다음 외워야지. 페이지를 펼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외우고 있으시죠? 아직도 혹시 찾아가는 외우시면 거예요, 한번만 해주세요. 그럼요. 살짝. 내가 약간 북한식 억양으로. 네. 네. Ready, go. The great leader, Generalissimo Kim Il-sung, he always be with us. 네? ABCD를 몰라도 이걸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이 나와요. 네네네. Long live General 김일성. 이거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이거 영어로 다 외워야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어요. ABCD를 배워서.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가요. 맞으면서. 한글로 써서 외우지, 한글로. Long live 하고 쓰고 외웠어요. 그럼 효진이 지금도 그랬습니까? 북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영어 공부할 때도 책이 다 앞뒤가 물론 앞뒤에 써 있긴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대부분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합니다. 이제 바뀌었구나 조금. 조금 저희는 MZ 세대. 네. 공부만이 쉬워졌다 야. 공부만이 쉬워졌다 야. 북한의 MZ 세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쌤들도 엄격하게 관리 안 하나 보죠. 그런가 보네. 근데 이게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평양 애들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 직업군이 있잖아요. 맞아요. 식당 종업원도 나가야 되고 뭐가 되니까 난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는 안 가도 이 정도 영어 정도 간단하게 해야 봉사망에 들어가서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영미권이나 유럽권의 프랑스어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어를 가능한 중국인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중국어 열풍이 엄청 더 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북한도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이나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영어 교육. 또 이 자리에도 북한에서 영어 가외를 받았다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정보를 누구세요? 얼른 선생님 저요. 앞서 나갔다. 아니 어떻게 사교육이 있어요, 그렇게? 가외까지. 물론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가만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이 학교 교사자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집에서 몰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 나가도 배급이나 뭐 월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셨어요? 기간은? 저는 그래도 꽤 오래 하기는 했는데, 오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와는 되게 못했거든요.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효심 씨가 말이에요. 네. 영어 공부에 정말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태 씨, 아유, 비교 불가. 예. 네. Sorry, 효심 sorry. 나 영어 못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북한에 있을 땐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요. 한국에 오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깨달은 게 많았는데요. 솔직히 여행도 가면 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외국인들 소통을 하려면 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제일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영어로 외국인들한테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분들이 북한에 아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죠. 잘. 알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김정은밖에 모르지. 그렇죠. 핵 미사일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도 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북한 인권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어.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발음 말고 여기 발음. 내 발음이 어땠어요? 괜찮네. 내 발음 괜찮은데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아, 이렇게 영어를 하려면 제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겠는데. Hello everyone, my name is Hyo May. So my dream is to become a Korean teacher. You're a Korean teacher? Yes. Yeah, you're a Korean teacher. Right. Yeah. So 저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외국인들 만나면서 북한 인권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국어를, 저희 아름다운 우리 한국어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또 꿈이 생겨가지고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 예. 발음이 다르네요, 발음이. 아우, 성태 씨랑 달라요. 아니 너무 그 비교가 되는 게 대한민국 아니 영어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은 취업하려고 막 맞아. 먹고 살려고 맞아. 네, 그냥 시험을 위한 어거지로 시험으로 공부하잖아, 공부하는 어거지로. 경우가 많은데 또 저렇게 꿈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인생의 방향을 선택한 청년들이 진짜 쭈그러드는데 맞아. 너무너무 진짜 훌륭했어요. 나중에 연락처라도 받아. 영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우 뭐 영입은 언제 환영입니다. 지금 저희 많은 패널에 지금 한 명도 연락처를 안 물어보셨는데 MG가 오니까. 맞아요. 이거. 아, 무로 목사님이 물어보셔야죠, 연락처도. 네. 아니 우리 그 효심 씨가 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가르치려면 두 개 다 잘하셔야 되는데 저희 모두 다 같이 응원할게요. 그럼요. 파이팅. 화이팅. 저는 한 가지를 더 갖췄다고 느껴지는 게 네. 효심 씨 그 목소리. 맞아. 신뢰가는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맞아요. 그죠? 또 강하게 이렇게 임팩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맞아. 아,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내에서 뭐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배우지만 정작 쓸 데도 없고 아까 중국어는 많이 배운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 들어가서 매 대학교마다 들어가면 뭐 일본어를 이전공으로 할지 중국어로 할지 이런 게 좀 나뉩니다. 근데 상업 부문 같은 데나 그다음에 종합대학도 이 외국어로 굉장히 많이 중국어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력 있는 그러니까 종합대학 졸업생들도 저희가 그 있었기 때문에 그 물어보면 얘네 외대 아이들도 원래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영어면 영어, 일본어, 그리고 복수 전공 몽땅 중국어, 몽땅 중국어입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역쟁이로 외국에 내보내고 또 어떤 외화벌이 외에도 해외에다 파견할 때 중국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북한은 그만큼 중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한단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그 라진선봉이라는 데 작은 지역이 그 외국인 교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 지역인데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물건 팔기 위해서 이거 얼마냐고 떠들게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단어도 알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일반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라진선봉 사람들은 이거 또라첸 정도 압니다. 그래서 발음이 엄청 엉망인데 삼추 이거 또첸 이러면 물어봅니다.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라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심하윤 씨는 좀 중국어 하시죠 좀? 저는 대학교에서 이 전공으로 중국어가 되었고 저랑 뭐 중국 뭐 실시나 나마나 실시나 뭐 실시 루시야? 네? 아니 근데 제가 그거 요새 이제 러시아에 파병이 되니까 혹시 이제 러시아의 관계가 중국하고 예전보다 좀 안 좋으니 러시아 관계가 좀 좋아지니까 또 안에서는 러시아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거에 느낌이 제가 평양에 있는데. 있을 때 약간 좀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진다 하면 애들이 아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많이 나가있거나 중국어도 열심히 하고 근데 러시아랑 또 사이가 지금처럼 좋아지고 또 평양에 지금 러시아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관광업에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또 러시아어를 엄청 그러니까요. 공부하겠죠. 그럴 것 같은 회사 생각이 애들은 들어서. 탈북하려고 중국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탈북하려면 살아야 되니까 엄청 중국 드라마 보면서 막 밤잠 안 재고 공부시키고 다르다. 외국어가 내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으면 탈북하는데 도움 되죠. 엄청 도움이. 특히 중국어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 가서 아예 모르는 것과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거 눈치에서도 다르고 자신감에서 다르니까 표정도 다른 것 그리고 같아요. 하연 씨가 특히 중국어를 많이 잘하시니까. 하니까 중국 잘하시니까. 그런 경험. 저는 그 덕분에 사실 대한민국까지 인신매매 이런 거 안 당하고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명함 가지고 넘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안내통역원으로 일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명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송이보고서 밀수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거기서도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 때 저는 첫날부터 제가 혼자 막 그런데 그 5월 말하는데 이렇게 마트입니다. 혼자 다 다니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했고 제가 중국 안에서 중국인 신분을 가지고 뭐 가짜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시상 만나라는 데까지 굉장히 멀리 날아갔어요. 그 모든 것이 혼자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언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요. 그 언어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정말 28살이 나이에 다이렉트로 웬만한 북한 여성들이 고생하는 고생에 사실 10분의 1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다. 오 이거 약간 뭐 탈북 홍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 그렇지, 그죠? 좋은 거.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뉴페이스시죠? 효심 씨의 탈북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북한 땅을 내가 떠나야겠다. 확실한 결단을 내린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정말 오랫동안 결심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떠나려고 진짜 결심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5월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은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편의점이요? 네. 네. 북한에서요? 북한에서는 매대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으로 보면 저희가 편의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했는데요. 전기가 들어와요? 24시간? 전기는 없죠, 뭐. 근데 전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또 따로 또 불을 켜고 그렇게 살긴 있거든요. 요즘에는 발전기? 네 그런 것도 있고 혹시 태양판 혹시 아십니까? 태양판 알죠. 네네네. 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24시간 하는데도 손님들이 와요? 오죠. 네, 저희가 살던 곳이 국경 근처였거든요. 네네네. 많은 군인분들이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뭐 밤에 뭐 3시도 오고 왜냐면 그분들도 근무서잖아요. 네. 근데 배고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북한에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찾아오긴 하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중에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무는 거예요. 상품을 가져갔는데 그게 밀리는 걸 계속 외상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요. 혹시 언제쯤 돈을 줄 수 있냐고. 근데 그 한마디를 했던 이유만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멍둥이를 휘두른 거예요. 미친 그걸 언제 주냐고. 와, 이거 말도 안 되네. 미친 거 아니야? 몽둥이에 맞아서 저희 어머니는 팔이 끊어지셨고 그리고 아버지도 머리가 막 깨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경찰이 와서 그 상황을 듣고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흐르면서 그 가해자가 경찰한테 뇌물을 주고 진짜 뇌물 공화국이네요. 네, 정말. 아니 음식값을 주지 왜 뇌물?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지. 그 뇌물을 받고 저희 어머니 그 사건을 저희 가족의 사건을 없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힘이 없잖아요. 저희가 권력을 가진 그런 경찰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북한에서 저희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못 살겠구나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잘했다. 잘하셨네. 아니 근데 아버지가 팔에 그 깁스한 어머니를 업고
없고 그리고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매 순간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라오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건데 그 라오스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었거든요. 완전 밀림이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와서 한라산도 가보고 백두산도 가보고 네. 다양하게 제가 산을 많이 등산도 하고 했는데요. 라오스 산 정말 다르더라고요. 생각과 밖에.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산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상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었잖아요. 근데 그 비탈길도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넘었는데요. 산이 3개를 넘었거든요. 저는 산이 이렇게 크고 넓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 그 다음에는 강이 있었어요. 저희가 아는 그 메콩강이었는데 네. 그 메콩강을 도착했는데 아니 국경이더라고요 거기가. 또 군인들도 지키는 거예요. 다행히도 운이 좋게 무사히 건넜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한테 상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인류의 상을 주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탈북은 어쨌든 뭐 대한항공 타고 했지만 비행기 타고 하셨잖아요.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타고 오셨어요? 국적기를 타고. 근데 어쨌든 막 저도 탈북민이지만 막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막 이런 맞아. 생각을 하는데 제가 라오스에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 강을 여행을 가서 이렇게 배를 탔는데 막 옆에서 하마도 나오고 막 이게 완전 자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물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동물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근데 이런 배를 태우고 저희를 여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어머 이거 손만 이렇게 했다가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물 것 같고 이렇게 완전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탈북을 할 때 또 얼마나 더 야생적인 대로 이렇게 막 배도 타고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메콩강에서 그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막 뒤뚱뒤뚱 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였어요, 우리? 그때 정말 물에 빠져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가장 들었고요. 그래도 여기를 넘으면 혹시 다른 또 자유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희망이 있었기 그러네.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두려움과 그렇죠, 희망이. 그렇죠. 죽음과 희망이 공존하는 거야, 그 순간. 맞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 MC를 만나가지고 MC 생각이 스물다섯. 너무 많았어. 네, 완전 25살. 좀 신나셨나요? 네? 신나셨어요? 또 신나졌어. 여기 다 MZ예요. 저희도 이제 주옥 씨, 소연 씨 아닙니다. 그 MZ도 약간 이제 가는 MZ와 오는 MZ가 있는데 이제 완전 오는 MZ셔서 네. 오시는 MZ야, 네. 심 씨는. 북한에 계셨을 때 물론 이제 막 그런 안 좋은 일도 겪으셨지만 야 북한 여긴 진짜 아니다 이렇게 느끼셨던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부정부패가 계속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김씨 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을 엇박한 그 몰랐거든요. 한국에 와서 자유를 얻고 인권에 대해 알아가면서 내가 살았던 그 북한 그게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화가 나고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네, 그 삶이. 물론 저는 뭐 많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저희 부모님 세대나 여기 계신 분 더 오래 살았지만은 생각할수록 진짜 화가 나지. 열이 나네요. 오히려 남한에 와서 북한의 실체를 더 알게 되는. 네, 맞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한에 와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아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에 있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충성도가 높냐면 어찌 보면 무지렁이라고 하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장군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요. 제가 경험해 본 데 보면 고위층, 평양 올라가거나 소위 해물 좀 먹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우리 장군님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간부들이 다 헤쳐먹고 간부 새끼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꽃제비들이 제일 충성심 없다 그랬죠.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장군님이 백마 타고 와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희망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김씨 일가가 저를 감옥에다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분노 이런 게 꽉 차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진짜 어리석었구나. 이 세뇌가 정말 장모님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래 사시나 봐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칭찬을 해줘야 되나? 아, 그래 빨리 저기 하시나? 자, 우리 한국에도 말이죠. 영어 교육 기관 너무 많죠. 네, 뭐 주변에 건물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학구열은 어떻겠어요? 예, 학부모님도 계시고. 뜨거워요. 아유, 우리 상태 씨 보내시고 계십니까? 그럼요. 아, 그러니까. 영어학원 가요, 아이들이. 네. 아니,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게 건물들에 보면 무슨 영어학원 맞아, 뭐 무슨 엄청 많아. 스쿨 무슨 스쿨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실 때 어떠세요? 아이가 없을 때는 이 학원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벌어먹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이를 그 학원에 보내면서 아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돌아가는구나라고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해외여행이나 해외를 정말 많이 가면서 정말 강렬하게 느낀 게 있어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데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사람들이 정말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대학교를 북한에서 졸업했다고도 영어가 그게 안 돼요. 북한에서 대학교 4학년, 5학년 졸업할 때 마지막 영어 뭐 하는지 아니까 요주체 아이디어 해가지고 주체 세상에 대한 논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완전 엉망이거든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개별적인 단어는 알아도 정말 수준이 제가 우리 중학교 아이들 책 봐도 그렇게도 못 미칩니다. 근데 제가 해외 가서 딱 보면 우리 한국인들 딱 코리안 이 여권 든 사람들은 영어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몰라. 이 젊은 사람들은 이태리 가고 유럽 가고 영어 쓰지 않는 나라에 가서 영어로 자유자재로 이 짐 캐리어를 맡기고 자기 의사 표현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런 저보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망하는 약간 그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한국인들 너무 존경스럽다. 그리고 이런 똑똑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자기 매너 지키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말 한국인이지만 영어로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중국인 그렇게 못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발음이. 한국인의 교육열이 그만큼 해외에 나가서 너희들은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고 매너 좋은 사람들이고 이게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도 그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 탁탁탁탁 말하는데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더 많이 그 나이 있어 보이는 분이 영어를 구창하게 쫙 유사하시는 거 보고 너무 멋있네요.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 그래서 자부심 엄청 나가보면 가지시네요.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네. 막 느껴지면서 다시 돌아서 네. 그걸 갈고 닦아. 영어 못하면 이건 한국인의 수치라는 거야. 내가 한국인을 망치고 열심히 지금 혹시 영어 공부하고 계세요? 뭐 스펙이라는 앱까지 결제해가지고 결제까지 하셔서. 언니 부담감을 줄이고 그러세요. 근데요, 아니 목사님도 영어 못하신대요.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말을 번지지 못해서 그렇지 리스닝이 다 됩니다. 전 그걸 봤습니다. 50대 다 됩니다. 고마워요. 댓글을 안 해서 그렇지. 네. 하면 되죠. 아니, 근데 그 혹시 우리 매교심 씨 같은 경우는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런 느낌들 받았어요? 저는 네. 북한에 있을 때그 어린 친구들한테 영어를 그렇게 가르친 거 못 봤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어린 친구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맞아요. 저는 되게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3살, 4살부터. 네, 그런 친구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 와,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요즘 7세 고시라는 말까지. 7세 고시요? 그거 들어봤어요? 고시. 들어봤습니다. 강남 엄마 근데 강남 엄마들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아이들을 글로벌한 인재로 좀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제가 아쿠아리움에서 수중 공연하고 있잖아요. 오. 그럼 부모님들은 영어를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4살, 5살 애기들이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얘네한테 인어공주는 다 외국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유일한 한국 사람이기도 하니까 딱 하는 애들이 막 4살, 5살이 와서 나보고 Where are I from? I'm from Korea. 막 이러면 어머나 이 조그만 애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야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요즘 애기들.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 언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른이 돼서 언어를 배우면 그 특유한 억양이 있거든요. 그걸 고치지 못해요. 절대 고치지 못하는데 저 또한 어렸을 때 탈북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중국 사람처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중국에서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계셨지만
언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발음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인사해 주세요. 조금만 중국어로. 我觉得这个今天的节目非常的重要，今天的这个英语的课就是主题非常的重要，需要我们去改善特别好。 해석해 주세요, 상태 씨. 주시야 허야. 해석해 주세요.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아이들. 통역 가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역에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상태 씨한테 통역을 맡겼는데. 그래서 통역. 네, 이미 하고 계셔서. 난 못 믿으시는 거지. 네, 그렇죠. 아무 말나 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기 소연 씨의 중국어는 이제 제작진들이 밑에다가 다 자막을 쫙 깔아주실 역시, 거니까. 역시. 그럼요. 네, 믿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모든 학부모님이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외고 있잖아요. 외국어 대학도 있고 이런 외국어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한에도 뭐 외고라든지 외국인 학교 이런 게 있나요? 네, 혹시? 있습니다. 그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데 막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 학원에서는 외국어 대학을 갈 수 있는 펀트가 더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에는 물론 일반 애들도 다 들어오지만 외국어 학원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주류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외국어 학원이라면 선생님들이 그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우리 학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 과정을 합쳐 놓은 전문적인 교육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국어 고등학교 이렇게 외국어 중학교라고 불러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외국어 학원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 학원이 아니라. 평양에서는 뭐 웬만한 엘리트들은 다 외국어 학원 나왔고 외국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나가고 또 지금 탈북을 많이 하셨죠. 최영호 뭐 공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딱 하나의 외국어 학원이 있는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외국어 공부로. 그래서 거기 나온 애들이 외국어 대학을 가는 게 거의 90%고 뭐 일반 학교 나온 친구들 중에서 좀 머리가 좋고 수재들이 또 외국어 대학을 가고 북한은 막 대학교나 이런 특화된 학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국어 열풍이 불면서 그런 학교를 선호하는 평양의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많이 멀리죠. 학교로. 근데 외국어 학원이 원래 평양에만 있다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점에 일거든가 외국어 학원을 늘리게 됩니다. 북한이 어떤 교육 방침이 떨어지면서 도마다 외국어 학원이 나와죠. 도마다. 그래서 주옥 씨가 있던 양강도도 맞아요. 그때쯤에 아마도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에 도에 맞아요. 학원이 만들어지고 함경북도도 그 전에 있었는데 뭐 강력시 같은데 학원이 또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리고 외국어 굉장히 학원을 많아져요. 졸업하면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것들로도 알고 있어요. 저희 친척이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고 일반 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사를 했었거든요. 교사를 네.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대, 그러니까 저 해산에서는 외대 애들을 바대라고 불렀었는데. 네. 바대? 네. 네, 외대에 유독 세련되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이 외대를 가요. 그 학원을 가요. 그래서 바람둥이들 대학. 바람등? 목사님 도전하십시오. 바람등. 갑자기요? 네, 이제 우리가 남북극장에서 아까 북한말을 배우면서도 느끼셨을 텐데 북한도 이 언어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래어도 제법 쓰는 것 같고요. 우리 예전에 한번 뭐 커피, 아이스 커피 가지고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 나눈 적 있었잖아요. 그럼 외래어들 지금도 쓰는 게 있나요? 뭐 컵을 가장 흔한 게 컵부, 도시락 벤또, 컵부 벤또는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일본어를 쓰는. 많이 네, 산타. 샌들, 산타로. 샌들, 산타. 싸우는 닭인데. 나 산타인 줄 알았어, 산타. 그런 거, 산타로. 네. 요즘 MZ 세대는 한국 드라마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콩글리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용어가 그렇지. 아닌 콩글리시. 그래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스트레스는 뭐라 그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란 말이 과거에는 북한에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나 스트레스 생겼대요. 받아, 열받아 이런 한국말을 많이 가져다 쓰죠. 히스테리 부리지 마. 이거. 히스테리. 네, 영어도 아닌 한국어도 아닌 그런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고 뭐 신조어가 등장하고 그다음 외래어 사용하고 이런 것도 북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북한은 줄임말 안 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경의하는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대학교 가도 그다음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 역사
그러니까 위력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벌써 제가 99년 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하고 현행 당 정책 가져오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력, 경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때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일본의 어떤 그 외래어를 가져다 많이 쓰고 또 진짜 뭐 배지가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어도 많았는데 후에 점차 진짜 한국어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조어도 좀 등장하고 이렇게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무슨 대박 이런 표현이 언제 옛날에 그런 써 없습니까? 그렇죠. 힘내라 그냥 이렇게 야 힘 이런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파이팅 이런 거 일단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 말이고 어쨌든 뭐 힘내 이거 보고 하니까 파이팅 이런 걸 갑자기 쓴단 말이죠. 궁금해졌는데 이런 것도 해 북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영국심 김정은 사진 찍을 때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네. 맞아. 이렇게 했어. 그 이설주가 이렇게 했습니다. 드라마 보고 우리 한국의 문화잖아. 한국의 문화. 다 드라마 보네. 2000년대 벌써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이게 있었는데 하트도 이것도 생겼고. 이게 2000년대 이거 뉴아트 있어, 이거. 있었는데 이것도 생기고. 이게.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뭐 샌드위치, 카페,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그냥 편하게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 근데 거네요. 좀 그죠? 편하게 쓰다가 네. 김정은이 만들었죠. 이대로 그쵸. 가다가 큰일 나겠다. 아, 그래요? 평양 문화 그래서 법을 네. 만들었죠. 그런 말 못 쓰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조어 많이 나왔잖아요. 줄임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테스트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네, 동참해 네, 주시고. 네, 네. 선물 있나요? 에? 선물. 선물은 제 마음을 드릴게요. 됐어요. 됐나요? 네. 자, 전매추를 아시는 분? 전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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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매출하기. 점점 매출하기. 점점 매출하기. 전박이 매출하기. 전박이 매출하기. 다 매출하기로 나가네요. 점 있는 사람은 매주 충격. 아니요. 아, 전매추는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지금 생각. 상태 씨, 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점심 메뉴 추천. 점심 메뉴 추천. 전매추. 자, 두 번째 바로 나가는구나. 신조어 바로. 네, 줄임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느조. 늦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린 게 좋아? 너무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았다. 뭐 어떤 거 맞아? 같아? 정답은 정답! 느낌이 좋다.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늦어. 마음을 드립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떻게 알아? 또 없어요. 재밌다. 두 개만 할게요. 아, 두 개만? 네. 근데 야, 네. 맞추기 쉽지 않네요, 진짜로. 신조어가 우리도 나만의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생겨나니까 이걸 어떻게 다 따라가냐고요. 아니 근데 북한에도 혹시 이런 줄임말이나 신조어 같은 게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약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친지김동. 네? 아세요? 친지김동?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아이고는 공식적으로 얘기. 어쨌든 김정은이 친지김동. 나 음식인 줄 알았어요. 무슨 우동 같은 거. 아십니까? 친지김동 아십니까?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도 이거 정부가 딱 음식인 줄 알았어요. 정말 메스껍다 노래. 진짜 생각해보니까 메스껍네. 생각해보니까 메스껍다. 맞아. 근데 물론 노래가 있었는데 그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줄여서 친지김동. 이게 해외에서 처음 들었다. 특히 남조선에서 김일성의 사상, 주체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친애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찬양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하면서 아이고야. 선전했던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용실이 있다. 용실이. 용실이. 영양실조. 아이 누구 알려줄게. 용실이? 영양실조. 아, 영양실조. 영실이. 하도 누구 영양실조가 이름인 줄 알았네. 많으니까 용실이. 이건 슬프다. 저희 딸이 저 언젠가 아빠 저기 법가충하게 돈 좀 줘서. 그거는 알아요. 법가충이 뭐야? 아세요? 법가충 알아요. 뭐예요? 버스 카드 충전. 그래,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네. 못 알아들었다니까 돈 달래요. 그래서 네. 법가충하게 돈 주세요. 법가충이 뭐야? 이렇게 신조어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셨죠.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신조어나 이렇게 줄임말 쓰면 맞아, 모른단 맞아,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하연 씨도 90년대
아니 2009년에 탈북하셨고 아까 우리 지난주에 녹화하셨던 영철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대지만 90년대 오신 분하고 우리 효심 씨랑 붙여놓으면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이거 엄청 합니다. 뭘까요? MBTI. MBTI. 이제는 유형 네. 파악 다 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질. 예, 기질에 따른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에도 이런 비슷한 이런 조사들이 있어요? 북한의 MZ 세대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저희는 혈액형 그래 맞아. 혈액형 1번이 혈액형 두 별자리. 번째 띠 띠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뭐가 있지? 별자리는 없어요, 별자리? 별자리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O형이다. O형은 성격이 좋다. 근데 남자인 성격 경우엔 좋다. 남자인 경우엔 바람둥이가 많다. O형이? O형이 O형. B형인데? O형이 아, 북한하고 다른가 봐요. 예. 그렇게 이제 혈액형으로 하고. 그럼 아까 또 뭐 띠는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띠로 음양오행. 음양오행 네. 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거. 예.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우리 대화 가운데 MBTI가 없으면 대화가 네.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너 T지? 너 F지? 하면서. 예. 우리 목사님은 혹시 MBTI 유형 어떤 거세요? 저 ENFP. ENFP. 네네네. 오. ENFP면 B시구나. 나 I인 줄 알았어. 그럼 낯가림이 많아서. 낯가림이 많으셔서. 네. 설정이죠. 뭐가 설정? 그거 설정이죠. 아니요, 근데 적극적이시잖아요. 무릎 목사님 바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딱 하긴, 하시는 맞아요. 거 보면. 아니, 그럼 우리 저기 네, 궁금. 통일 가족들은 네, 궁금 MBTI 벌써 또 어떻게 궁금 되세요? 나오시잖아요. 네. 누가 제일 궁금하세요? MBTI 저는 MZ? 효심 너무 저격인가요? 네네. 네. 효심 씨 MBTI는 궁금. MBTI 궁금하구나. 아, 네. 저는 INFP. INFP. 오. 네. 저랑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네. 열정적인 중재자. 네. 저 신랑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저는 진짜 이 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가 하나원에 딱 들어오면 금방 오신 분들 다 이거 넣고 시키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그때 그거를 자아를 탐색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성격 특징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검사 아예 이거 엄청 하거든요. 재밌죠?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엄청.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북한사에서 살면서 난 쓰레기인가? 나는 사람이 좀 정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완성되지 못하고 남보다 많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했어요. 인내심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대학교에 가도 있잖아요. 점심 먹을 때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딱 들어가면 딱 대열 맞추고 무장우로 허바들자 줄 맞춰 다닙니다. 그래야 대대 지휘부에 따라서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런 군대와 같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줄 서서 어디 농촌 지원 나가고 고등학교 때 줄 서서 뭐 하고 이런 게 저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은 북한에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사람은 조직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 개개인이 혼자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자유를 추구하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야. 그래서 반드시 조직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조직하고 움직이면 너무 싫은 거야. 혼자 있어야 편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난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여기 와서 MBTI 검사했는데 제가 ISFP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어쨌든 마음 내키는데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자인데 남한테 지배받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그런 계획적인 생활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네. 너무 숨막했던 거야. 근데 제가 탈북할 때도 정말 무계획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냥 길 알아보러 가야지 했는데 그날 갑자기 그 경비대가 야 그 돈 3,000원 주면 너 오늘쯤으로 넘지 않으면 얘가 전역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날 저녁 중으로 에이 내 친구면 내 인생을 거는데 하고 그리고 넘어갔거든요. 어쨌든 어찌 보면 차분차분한 탈북이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길 알아보다가 기분대로 탈북하고 2018년도에 집값이 너무 어려워. 열받아가지고 기분 따라 집 가는데 계약금 긁고 집 샀어요. 어쨌든 그 덕에 돈은 벌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보니까 야 어떻게 해외여행 가는데 미리 캐리어 안 싸고 해외여행 가는데 스케줄을 안 짜요. 저는 거기 가서요. 그 근처에 가서 그때부터 그 숙박소를 가족 데리고 가도 그때 검색하자 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웠구나라는 자아를 제가 탐색하고 결과를 도출했어요. 네. 쓰레기가 아니라 기질이었는데. 맞아요. 기질이네. 네, 맞아요. 그 개성이니까, 개성. 네, 오늘 말이죠. 저희가 핫뜨거 북한의 외국어 열풍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영어
교육, 열풍 현상, 그리고 신조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처음 함께 하신 우리 맹효심 씨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나 재미있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되게 행복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좋으신 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되게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다. 자, 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외국어는 말이죠. 우리가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을 할 때,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더라도 항상 필요한 건데 무엇보다 우리 선교할 때, 선교할 때 준비를 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탈북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한다면 이런 외국어들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우리 오자의 모든 남북 가족이 이런 하나님의 언어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자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을 이제 이미 핵 보유국이다. 마치 금쪽이 같은 북한의 모습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강아지를 달래는 하나의 카드일 뿐이지 그게.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나는 김정은하고 친해. 그러니까 나는 잘 다룰 수 있어, 그를.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핵이 없다고 친윤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었네. 맞아요. 개발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거를 인민들한테 주면은 1년 동안 먹고 살 그런 게 맞아. 김정은의 생각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 화면 보시고요. 김정은에게 직접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정은이 형. 아유, 메시지.